네, 안녕하세요. 변동철입니다. 제가 어디 가나 이렇게 인기야.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약초학교에 십전대보탕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십전대보탕이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다 좋다.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다. 보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먹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십전대보탕을 했었는데 제가 목이 약간 잠겼어. 열강을 하느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더 열심히 열강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졸리거나 또 급한 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조용히 다녀주시고요. 핸드폰은 절대 받지 마세요. 핸드폰 받으면 제가 소리를 질러요. 전화 끊으라고. 그러니까 절대 핸드폰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지장이 가서 그래.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원장님한테 이미세 원장님이 한방꽃차에는 꽃차에 한방꽃차가 아니라 이 꽃차에는 꽃차의 그 소믈리에에는 대가세요. 그래서 고양시에 현재 적을 두시고 거기에 이제 운영하고 계시면서 많은 제자분들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장점이 뭐냐면 후덕함,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끌어가고 하는 그 후덕함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세요. 제가 그 고양시 그 기술센터에서 꽃차 강의를 갔었는데 우리 이미세 원장님이 또 거기 또 초청을 해주셨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왔을 때 건강 강의를 또 했었거든요. 제가 이 시흥이랑 굉장한 인연이 많은가 봐. 작년에는 그 발효 강의 때문에 왔었고 또 전번에는 건강 강의 때문에 왔고 오늘은 허준약초학교와 그다음에 꽃차 자주 오게 되네요.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르지만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리는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두 분이시네. 청일점 두 분이 계시네요. 지난 시간에는 남성 반 여성 반이었는데 오늘은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꽃차. 전통이라고 돼요. 전통. 근데 우리가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통이 뭐예요?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렇죠? 근데 중간에 끊겨. 원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차가 다양하게 씁니다. 다양하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중국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훈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서 얼굴에 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셨죠? 네? 그게 우리 도깨비 같이 생긴 거. 그게 바로 우리 훈족의 상징이야. 그 다음에 고구려에 들어와서는 삼족, 그렇죠? 삼족 오, 삼족을 또 상징이 되어 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뭐가 있죠? 무궁화. 우리나라 연꽃. 고려시대 때는 연꽃. 조선에 와서는 무궁화. 이렇게 우리의 역사 흐름이 있듯이 이 변화가 차의 변화가 중국으로부터 이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순수하게 한국의 차가 발전된 건 신라 시대부터예요. 자, 우리나라 시차점이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차가 생겨난 곳. 어디예요? 절? 아니, 고장이 있어. 우리나라에. 지역. 보성? 그건 녹차밭이고. 대개들 보성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동이야. 지리산 밑에 하동이 거기에 오면은 거기 써 있어. 피아골 올라가기 전에. 그 시차점이라고. 거기서부터 차가 발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거기는 따뜻한 남쪽 나라거든. 차를 키우기가 조건으로 굉장히 좋은 게 섬진강을 끼고 있으면서 습도와 햇빛과 기온이 잘 맞아 차가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채취를 하는 시기가 단어 전에 에어볼 쓰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그 차를 잘 덮어줘야 돼. 이게 차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세 원장님이
꽃차를 개발하기 시작하죠. 꽃차. 근데 꽃도 굉장히 다양해. 그죠? 예. 옛날에는 그 꽃차가 독성이 있어서 사용도를 안 했지만 지금은 법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찌는 거, 그냥 증기로 찌는 거, 또 침으로 담그는 거, 기타 등등 법제하는 방법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꽃차에 그 관심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꽃이 독성이 있어서 먹지를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이제 많이들 배우셨죠? 예. 근데 한방에서는 꽃을 거의 쓰지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미세 원장님한테 배운 방법 플러스 한방 꽃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한방에서 사용하는 그대로를 접목을 시켜서 한방 꽃차로 저희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서 원장님이 특별히 한방 꽃차를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꽃차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단방과 복방이 있어요. 단방은 한 가지 꽃을 사용하는 거야. 응? 복방은 두 가지 이상을 꽃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꽃을 더 이쁘게 해서 우리가 색이 5가지 색이 있어요. 그죠? 자, 구기자는요. 중국의 그 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어떤 관직에 있는 분이 행차를 하는데 말을 타고 턱터벅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할아버지를 디딤돌 위에 세워놓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 관리가 화가 나는지 쫓아가서 야 이놈아, 젊은 놈이 노인분 왜 회초리를 때리냐.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이놈이 내 손자요 그러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구기자를 평생을 먹어갖고 늙지를 않은 거야. 근데 손주놈은 할아버지 먹는 게 못마땅해갖고 안 먹었더니만 완전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젊은 사람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었냐? 네? 네? 아니 300살. 늙은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근데 이게 손주라고 그랬잖아. 최소한 100살은 넘었을 거 아니야. 늙은 할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라기보다는 한 8, 90 먹은 할아버지를 때린 거지. 그렇게 좋은 게 구기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여성 한 분이 구기자의 강의를 이거 말고 이제 구기자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남편이 자기 앞에 지갑을 딱 꺼내놓고 출근하면서 오늘도 구기자 좀 많이 사와 그러더라는 거야.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래서 구기자가 뭐에 이렇게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피로감이 없어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피로감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벌였는데 힘든 게 없어졌다는 거야. 피로감이 없으니까 뭐 힘든 것도 당연히 없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좋은 건 쓱 웃으면서 당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기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네. 그냥 환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네.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귀찮다는 거야 또. 그 다음 주에 와서는. 그래서 나 젊었을 때 더 많이 먹어둘 걸. 네. 내가 구기자를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빼등빼등한 거야. 자, 구기자는 예로부터 자양강장이라고 했어요. 자양강장. 정력에 좋다. 그리고 묘약으로 널리 사용해왔다. 묘약이라고 했어요. 아주 기묘하게 좋은 약이다. 야산에 자생하며 그다음에 낙엽 저목인 구기자 나무의 열매가 구기자다. 이거 아들 자자 씨. 구기자는 씨를 어떻게? 씨를 빼서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구기자 씨 뺀대. 그건 잘못된 거야. 산수유는 씨를 빼고. 여름에
옅은 보라색 꽃이 피고 여기 구기자꽃이야. 굉장히 이뻐요. 이거 화차하면은 진짜 좋아. 에, 에. 어디에 있냐고? 아, 얘기했잖아. 야산에 자생한. 아, 여기 야산이라고 얘기했잖아. 어디를 야산에 가면 돼. 예. 자, 그다음에 가을에 작고 길쭉한 붉은 열매가, 예, 이렇게 작고 길쭉하게, 예? 붉은 열매가 익는다. 구기자는 잎을 이용한 차와 열매를 이용한 차가 있는데 효능은 거의 비슷하다. 같다 그 얘기야. 꽃도 같고, 예, 잎도 좋고. 예. 그래서 구기자 잎을 가지고도 차로 많이 울고 드시는 거예요. 맨날 녹차, 설녹차 뭐 그런 것만 먹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예. 설녹차, 작설차. 작설차가 뭐예요? 작설이야. 작자가 무슨 작자냐면은 새작자야. 참새작자. 설은 새 혓바닥. 새 혓바닥이니 얼마나 해? 요만하잖아요. 그게 작설차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예, 새 혓바닥만한 거를 그거를 따가지고 볶아서 덮어서 쓰는 거예요. 덮을 때 잘 덮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어린 잎은 단백질이 비교적 많으므로 자양강장에 쓰고 어린 잎, 막 초봄에 나온 잎, 그걸 따는 거 구기자 잎을. 예. 감나무 잘못 올라가면 감나무는 잘 부러져요. 그래서 옛날에 감 따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머리통이 깨지는 사람들 많다니까. 예. 조심해야 돼. 이 구기자도 나무가 휘청휘청해. 그래서 여기서 확 잡아당기고 야 빨리 따 그러고 잡고 있는 거야. 다 땄으면 딱 넘어 쫙 올라가지. 그러다가 턱 잘못되면은 턱도 다치고 찢어지고 그래서 많이들 다치잖아. 예. 자, 잎에는 모세혈관 등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구기자는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지만 동맥경화를 예방해서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열매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 구기자는 다양하게 쓰고 만성피로 증후군에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절대 늙지를 안 해. 구기자 많이 먹으면. 근데 나이 먹고 안 늙으면 이상하잖아. 나이 먹고 약간씩 늙어가야 돼. 예, 너무 팍팍 늙으면 안 돼도 약간. 자, 다음에 예, 재료는 봄에 어린 잎을 따가지고 물에 예,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다. 잘게 썰어서 햇빛에 완전히 말린다. 약한 불에 살짝 볶아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한다. 열매는 한약상가에서 구입해라. 왜 그러냐? 왜? 구기자는 진딧물이 많아. 그러면 진딧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쳐야 돼. 그 약 안 치면 어떻게 돼? 다 썩잖아. 그러니까 한약국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그 많은 것 중에 좋은 것만 따다 갔어. 구기자가 다른 것보다 비싸. 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서천에 농업기술원에 가면은 구기자 분양을 해. 가을에, 저기 봄에. 예, 서천. 예, 서천이 예, 예, 충청도 서천에 가면은 해줘. 예. 자, 다음에 끓이는 방법은 구기자 또는 구기자 잎 5g에 물 3컵을 넣고 꿀을 약간 넣어가지고 구기자 또는 구기자 잎을 물에 씻어 물기를 뺀 다음에 재료를 차가내어서 물을 부어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여 약한 불로 은은하게 이것도 오래 다녀. 오래 다려야지 구기자는 있잖아요. 잘 울거나야 돼. 그리고 구기자가 생거로 하는 게 아니라 꼬들꼬들 말릴수록 좋아. 딱딱하게 말린 것도 있고. 네. 딱딱한 거는 거의 건조기에서 말린 거예요. 네. 찻잔에 국물을 따르고 꿀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된다. 구기자 꽃이 진짜 예뻐요. 자, 다음엔 귤차. 예, 귤. 이 귤은 귤 껍질 저걸 우리가 진피라고 그래. 진피. 예, 그래서 파란 귤을 갖다가 청피라고 얘기를 하고. 귤은 귤 자체에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에 좋고 기관지에 좋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귤차를 먹는데 기침을 안 하면은 안 먹어도 돼. 그렇지만 귤차에 거기에다가 도라지, 예? 도라지를 같이 찢어가지고 도라지를 잘게 찢어. 썰어도 되지만 잘게 찢어. 도라지는 원래 찢는 거예요. 써는 게 아니야. 잘게 찢어가지고 귤 껍질이랑 같이 진피랑 넣어서 삶아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귤은 운향과 귤나무에 속하는 상록 교목으로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어디서 나요? 제주도. 요즘에는 해남이라든가 전라남도 쪽에 많이 나오죠. 껍질은 말려서 한약재로 쓴다. 그게 바로 진피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 그다음에 정유, 레몬이 들어있어 피로를 풀어준다. 그래서 감기에 좋다. 자, 재료는 귤 10개, 설탕 1컵, 물 1컵. 이렇게 해서 먼저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고 절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달여 설탕을 시럽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재는 거야. 귤을 갖다가 썰어가지고. 귤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 껍질과 알맹이를 껍질도 썰고 알맹이도 썰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서 쓴다. 그 다음에 잘게 썬 귤은 용기에 빡빡하게 눌러가지고 설탕 시럽을 부어 귤청을 만든다. 냉장고에 20일 정도 보관했다가 뜨뜻한 물을 넣고 귤 집어넣어서 마시면 된다. 귤청 작은 거 2스푼에 찻잔에 담은 다음에 끓는 물을 찻잔에 부어서 마셔라. 그럼 건강해진다. 귤차 이제 청 만드는 방법이에요. 귤청. 그다음에 유자청, 레몬청도 만들죠. 레몬청도 만들. 청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귤 껍질이랑 알맹이에 효능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난초차. 난초꽃이 이쁘죠? 난초차. 어우, 독성이 다 쪄서 말르시면 돼. 난초차는 춘난, 난초의 꽃봉오리를 소금물에 담그어 이게 우리가 소금물에 담그를 염전한다 또는 염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응? 소금물에 담궈 뜨거운 물을 부어 향기를 즐기면서 마신다. 굉장히 좋겠죠. 난초차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난초가 어떤 거는 100년에 한 번 피는, 그 다음에 뭐 3년에 한 번 피는 난초도 있고. 난초 그 꽃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우리가 난초 화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가장 흔한 난초인 석곡이라는 게 석곡풀. 석곡에는 덴드로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갖고 강장 진정 작용이 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력을 좋게 해주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재료 만드는 부분 손을 깨끗이 씻고 난초 꽃봉오리 부분만 따서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물에 살짝 씻는다. 흐르는 물에 흔들어 가지고 꽃의 무게와 같이 분량의 소금을 탄 소금물에 3일 정도 담궈둔다. 독성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독하지만 그래도 써. 재료는 소금에 절인 꽃봉오리를 한두 개 끓인 물 한 잔에 찻잔에 꽃봉오리 한두 개를 넣고 끓는 물을 붓는다. 이게 소금물이라고 해가지고 짠 건 아니에요. 소금을 살짝 티스푼 적은 거 있죠. 그걸로 한 2개 정도 넣어가지고 물은 아까 600ml 정도에다가 넣고 살짝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5 내지 10분 정도 액기스를 우려낸 후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좋다. 귀한 거니까 혼자 먹으면 돼. 혼자. 절대 남 주지 말고. 그러다 탈라면은 혼자만 탈라잖아. 남 줘갖고 탈라면은 네가 줘서 탈랐어 그래. 그죠? 그래서 자주 먹는 커피는 남 줘도 되지만 자주 안 먹는 거는 혼자 먹는 게 좋아. 왜? 아니 좋은 거니까 왜 임상이야. 임상은 다 끝났지. 먹어보고 좋으면 나가 좋은 거고 안 좋으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은 안 주면 되잖아. 자, 녹차. 이 녹차는 너무들 많이 쓰시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참새의 혀처럼 생겼다 해서 작설차라고 하고 엽차, 중로차, 설록차 등으로 불린다. 녹차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설록차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나오는 설록차 많이 쓰죠. 네. 녹차는 호흡기에 효과적으로 기침을 해소하고 순환기에 도움을 주므로 만성적인 심장 질환에 많이 쓰인다. 녹차는 찬 성분이기 때문에 심장에 열이 있는 사람, 얼굴이 붉고 그다음에 잠을 푹 못 자고 잠 잘 안 오고 불면증이랑 틀려요. 심장이 허해서 그런가. 손발이 뜨겁고 잘 때 손을 위로 올려놓고 자고 발은 내놓고 자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아. 이러고 자요. 이러고 손 올리고 발 안 덮고 배만 덮고. 예. 되게들 심장에 열 있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은 심장에 열 있지가 너 심장에 털 났지 하는 게 그 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심장에 털 난 거야. 자, 또한 당뇨병과 노화 방지, 술을 많이 마셔 술 독이 생겼을 때 혈압이 낮은 사람한테는 특히 좋다. 저혈압 환자한테 녹차가 좋다. 자, 또 다음에요. 끓이는 방법은 녹차 큰 스푼에 500ml 정도 사용하고 차간에 물을 넣어서 식힌다. 약 80도 정도. 너무 뜨거우면은 타우린 성분이 파괴가 돼. 그래서 80도 정도. 우리가 시럽을 만들 때도 80도 온도에다가 설탕을 부어서 물을 녹이거든요. 80도씨에 설탕을 부어가지고 설탕을 녹여서 시럽을 만들어. 설탕 무게 2분의 1 물의 무게. 질량과 부피를 따지지 말고 설탕 3kg다 그러면 1.5kg 물 무게 비닐봉지에다가 재면 돼. 저울에 놓고. 그래서 설탕 넣어서 시럽을 다방이래. 커피숍에 주는 시럽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설탕은 백설탕을 쓰든 황설탕을 쓰든 달면 돼. 설탕은 똑같아요. 황설탕이 좋고 백설탕이 나쁘진 않아. 설탕의 성분은 똑같아. 예. 자, 한 번에 우려내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목이 마를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드시면 된다.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좋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아까 저혈압은 먹으라고 그랬잖아. 고혈압은 많이 먹지 말아라. 그 뜻이. 자, 다음에 다시마차. 야, 다시마 갖고 차를 만든대. 우리가 오늘 하는 게 한방차 아니에요. 한방 재료에 다 쓰는 거야. 미역차도 있고 다시마차는요 변비 환자한테 최고로 좋아. 또 다시마 냉차라는 여기 냉차 소개 안 했는데 다시마 냉차가 있어. 다시마 3조각에다가 이런 컵에다가 다시마 3조각 넣고 그냥 맹물만 부어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게 다 우러나. 그럼 다시마는 건져내고 끈적끈적한 걸 마셔. 그럼 닝닝해. 아이 맛있어. 그래도 몇 번 먹으면 그 맛으로 먹어. 닝닝한 맛으로. 그럼 변을 잘 보게 만들어. 변비 좋아. 다시마는 해조류, 칼슘, 요오드, 회분, 무기질 등의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다시마 차만큼 좋은 거 없어요. 다시마 속에 들어있는 염기성 아미노산 라미딘이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좋다. 고혈압 환자가 계시는 분, 약을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같이 겸용해서 드시면은 약을 줄일 수가 있어. 약 많이 먹으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장수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끓이는 방법은 다시마 30g에 소금 약간. 왜냐면 닝닝한 맛 때문에 그래. 설탕을 넣으면 더 이상해. 그래서 소금을 약간만 넣는 거야. 다시마를 물에 씻지 말고 젖은 행주로 이렇게 싹 하얀 거, 그 성분이 좋은데 그걸 싹 닦아내요. 먼지를 닦아내고 적당한 기로 자른다. 물을 끓여 불에 끈 후 다시마를 넣는다. 다시마를 건져내어 소금으로 간을 약간 맞춰서 마시면 되는데 장복을 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셔라. 이론 강의는 원래 재미없어요. 이론 강의는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당기차.
아침에도 당기를 가지고 혈액순환인데 굉장히 좋다. 지금 손바닥 때리는 게 당기차 때문에 때렸어.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예. 자, 당기는 미나리과 다년생으로 여성을 위한 약초다. 그래서 여자의 성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여자의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인병에 효과적이며 삶은 물로 예로부터 피부를 희게 만든다. 당기를 끓여가지고 그걸 갖고 머리를 감거나 그 목욕을 하거나 세면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하얗게 돼. 근데 깜둥이가 하얗게 되는 건 아니고, 네. 마이클 잭슨 같이 또 깜둥이가 피부 이식 안 하고 저거 당기만 개떡 써서 하얗게 된다고 그건 아니고, 그 휘가루를 발라야지. 자, 또 향과 맛이 일품이어서 접대용으로도 좋다. 향이 좋아. 우리가 한약국이나 한약방 이렇게 한의원 지나가면 한약 냄새 나죠. 그게 당기랑 천국 냄새야. 네. 저거 안 끓이면은 풀 냄새 막 텁텁하 쓰고 그 한약에 쓴. 근데 당기랑 천국 들어가면 향이 있고 맛있어. 거기다 감초까지 들어가면 달달해. 네. 그게 십전대보통. 자, 여성의 냉증, 혈색 불량, 얼굴이 누렇고 칙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저같이 혈색 좋잖아요. 싱싱하고. 이거 많이 먹어서. 산전사한 후 회복에 월경불순, 자궁 발육부진. 그래서 여성들이 생식기에 문제 있는 분들, 아기 낳고 수축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복용하면 손발이 찬 증상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어떤 분은 잘 듣고 어떤 분은 또 잘 안 듣고 해. 그렇지만 손발 따뜻하게 하려면 혈액순환 잘 되게. 가장 중요한 게 손이에요. 땀 많이 나는 사람도 다한증이라고 그래갖고 손에서 땀 나는 사람들 있잖아. 유독 글씨를 쓰면은 노트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젖는 분 있어요. 악수할 때 엉덩이에다 손 닦고 악수하잖아. 네, 그 끈끈해. 하는 놈이 기분 나빠. 찝찝하고. 안 하면 좋은데 또 굳이 또 손 닦으면서 하자고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네. 이거 여태까지 뭐 했어? 다한증.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땀도 많이 줄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한 게 십전대보탕을 쓰면은 굉장히 땀도 많이 허증에 의해서 머리부터 땀 나는 사람들 밥만 먹으면 땀 나잖아. 나는 열을 받아갖고 땀 나는 거지 허증이라 땀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십전대보탕 즉 사물탕을 쓰게 되면 혈의 모든 병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도인 홍화를 넣게 되면은 애기들 중고등학생들 학생애들이 생리하는데 생리통이 있고 다리 붓고 허리 많이 아파하고 아래 소복부 아파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아. 당기, 천궁, 숙지왕, 당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 근데 리바이브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불러줄게. 당기, 천궁, 숙지왕, 작약 거기다가 플러스 해놓고 도인, 홍화. 도인, 홍화 씨 있잖아. 도인, 네, 도인, 복숭아 씨, 도인, 인, 뭐라 그랬어, 인. 네. 양은, 자, 양 적당히 아니야. 당기 9g, 네. 그 다음에 천궁 7g, 네. 숙지왕 7g, 작약 5g, 도인홍화 각각 5g. 네. 이게 군신자사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게 한 첩 분량이야. 그래서 세 첩을 만들어. 그래서 한 첩을 달여서 먹고 다음날 또 한 첩을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다음날 또 한 첩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 요 두 개를 재탕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3일 되는 날 먹어. 하나 남았죠? 하나 남으면 하나를 데려 4일째 되는 날 먹어. 그 다음에 요거 데린 거, 그 다음에 엊그저께 같이 데린 거 다 같이 데려. 세 첩 갖고 5일을 먹는 거야. 됐죠?
아껴도 너무 아꼈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탕을 하는 거예요. 예? 물량? 물량을 얘기를 안 했구나. 예. 물량은 1200cc 한 첩당 1200 해봤자 1.2리터 그것밖에 안 돼. 1.8 콜라 한 병 1.8리터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돼. 2리터에 반 조금 더 되는 거야. 2리터의 반에다가 컵 한 컵 더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 예? 1200cc 해봤자. 됐죠? 예, 그거를 이름이 사물탕이라니까. 사물탕은 아까 도인 홍화를 뺀 네 가지 약을 사물탕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도인 홍화를 플러스 하라 이거야. 그러면 애기들한테 좋다 이거지. 중고등학생들한테. 예.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차 하려고 했더니 이제 한약까지 얘기를 해. 예. 자, 당기차를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네. 자, 재료를 보게 되면 2년생 뿌리를 11월, 12월에 캐가지고 흙을 털어내고 3월까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라. 당기나무 뿌리를 쓰는 거야. 갖다가 우리가 당기근 또 당기 이 전체를 쓰는 걸 당기근이라고 얘기를 해. 뿌리 전체를. 당기신 몸체 전체. 그 다음에 당기미 뿌리만 당기 뿌리 있잖아. 잔뿌리. 예, 그거만 또 쓰는. 당기도 쓰는 종류가 다 틀리는데 그냥 당기 뿌리 전체를 다 썰어요. 자, 더운 물에 담그어 흙을 씻은 다음에 다시 50도씨 정도의 물에 10분 정도 담근 후 꺼내어 그늘에 말린다. 완전히 마르면 습기가 없는 통에 넣어 보관한다. 50도씨의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다시 한번 담가주라 이거예요. 담그는 거 한 2~3시간만 담가주면 돼. 그걸 꺼내가지고 말려서 애기 분유통에 넣어놓으면 돼. 그리고 끓여서 나중에 차로 어떻게 당기 10g에 이게 잘게 썰어야 돼. 장기 이거 썰려면 잘 안 썰어져. 그래서 마른 거는 작두로 썰어야 되거든. 아니면은 가위 있잖아요. 무슨 가위? 전지가위. 약초 쓰는 전지가위를 사가지고 잘라야 돼. 손이 뒤지게 아파. 그럼 내가 하지 말고 남편 시켜. 아니면 남편이 안타까우면 어휴 너무 앞서네. 난 아들 시키라고 그러는데. 아니 아들 놈 뭐해? 너 일로 와봐. 이거나 썰어. 그럼 잘 썰어 애들이. 엄마가 뭐 시키면 잘해. 뭐 하라고 그러면 잘해. 근데 공부하라는 건 뒤지게 싫어요. 근데 뭐 시키면 잘한다니까. 가끔 한 번씩 시키는 거예요. 자, 증상이 심할 경우 물의 양을 줄여서 끓인다. 아까 300에서 500인데 증상이 심해는 200mg 갖고 써라 그거야. 무슨 얘기야? 진하게 먹어라. 끓이는데 진하게 조리면 더더욱 좋겠지. 네. 그다음에 먼저 당기에 물에 씻어 물기를 뺀 후 차간에 넣어 물을 불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에 약하게 줄이고 은은하게 오래 달여라. 왜? 말라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따라. 설탕이나 꿀을 넣거나 또는 생강을 첨가해서 달이면 좋다. 당기 끓일 때 생강 내 엄지손가락 있죠? 요만한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많은 거를 잘게 이렇게 썰어. 그 편썰기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끓여주면 좋다. 독도 제거시켜주고 제독시킨다고 그러고 생강 대추가. 그 다음에 생강에 좋은 성분이 기의 성분이 올라와서 이거와 같이 당기랑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좋다. 자, 설사 기미가 있는 사람은 좋지 않다. 뱃속이 끓고 그런 분들은 우선 먹지 않고. 왜냐하면은 양분을 다 빠져나가게. 그래서 한약 먹을 때 설사할 때는 멈추는 거야. 양분을 다 빼버려요. 자, 대파차. 대파차. 우리가 한약 이름으로 총백이라고 그래. 대파는 흰 부분만 쓰는 거야. 흰 부분 이렇게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흰 부분만. 총백. 총백. 총백이라고 돼 있잖아. 대파의 흰 부분은 총백이라고 하는데 한약방에서 사용하고 끓는 물에 죽도 약죽으로 죽도 사용한다. 대파 뿌리를 감기 걸려 있잖아요. 감기는 4가지 종류가 있어. 우선
여러분들이 초기 감기가 오면 풍한 감기가 먼저 와. 풍한 감기. 예. 그 다음에 그게 음양이 전환되면서 풍열로 바뀌어. 풍열로. 풍한 감기가 풍열 감기로. 예. 오실오실 쳤다가 재치기를 하다가 예, 낮에 그랬는데 저녁 때나 그 다음날 앞에 목이 아프고 코가 누렇게 나오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해. 그래 풍열로 바뀌는 거예요. 어? 이때는 한사가 침입을 해서 차가운 공기가 침입을 해서 감기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적 감기가 있어. 추운 날 밥을 먹었는데 먹고 얹힌 것 같은데 오실오실 춥고 감기 기운이 생겨. 애들 소풍 가서 특히 그런 일 많죠. 찬밥 먹고. 여러분들 또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 음식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음식 잘못 먹고 이 추운 여름에도 커피숍에 가서 빙수 먹는 사람 있잖아. 그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사람들이 꼭 식적 감기가 잘 걸려. 그 다음에 김밥, 찬 김밥이나 또 바나나 찬 거 같은 거 먹고 얹혀서 또 식적 감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바이러스 감기가 또 있어요. 네? 유행성 감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요번에 나왔던 메리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사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생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요? 슈퍼바이러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거야. 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풍한이 들어왔을 때 총백을 쓰는 거야. 오실오실 춥고 재채기 나오고 그럴 때 총백 삶아가지고 5뿌리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2줌 정도, 한 컵 정도 쌀을 넣고 흰죽을 써서 총백이랑 같이 끓여서 죽을 드시게 되면 감기 기운을 싹 없애줘. 죽인다, 그죠?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요. 아이 죽이 뭐가 맛있어? 참 나 죽 맛있냐고 물었는데 참. 예. 자, 속을 편안하게 하고 오랫동안 소화불량의 갈증, 구토를 치료한다. 식욕을 증진시키고 건이 위장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정력을 증진시킨대. 야, 팥뿌리 하나가 정력 증진시킨다니까 맨날 총백죽만 먹어. 죽 먹고 무슨 힘이 있어. 자, 끓이는 방법은 재료 대파 뿌리와 흰붓 부분은 1개분 또는 생강 약간 물 300ml 차관에 재료를 넣고 약한 불로 끓여서 차로 마실 수가 있다. 이때는 뿌리 하나만 쓰는 거야. 죽 만들 때는 굵은 거는 3개, 가는 거는 5개 정도 넣어서 죽으로 써 드시고. 차는 1개 정도, 대파 뿌리 차. 되셨죠? 자, 이번엔 두충차야. 두충. 예, 두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팔다리에 힘없고 꼬부라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을 좋게 하고. 자, 두충나무 껍질을 말린 거예요. 이 껍질. 이거 두충나무들. 두충나무 꽃이에요. 우리 그 경희대학교에 가면은 본초원 가면 두충이 너무 많아. 언제 기회 되면은 담치기 해갖고 톱으로 가서 썰어 갖고 와도 돼. 걸리면 난 몰라. 너무 많으니까. 없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잘라도 돼. 그거 잘랐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 두충은 장강 효과가 있어 몸을 튼튼하게 하고 자, 몸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 간 기능을 촉진시킨다. 등과 허리, 다리 통증, 생식 기능에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굉장히 좋은 거야. 그죠? 나 놀리는 재미로 사시지 두 분은. 신장이랑 간을 튼튼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거 정력이 최고지. 자, 다음에 끓이는 방법은 두충 20g에 두충잎은 50g, 물 500ml에다가
두충이나 두충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에 차관에 차를 넣고 재료를 넣고 약한 불로 은은히, 이거는 끓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서부터 은은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예, 국물은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꿀을 약간 타서 수시로 마시면 좋다. 예, 이게 신장 안 좋고 얼굴색이 칙칙한 분들 있죠. 예, 당귀랑 두충이랑 같이 넣어서 끓여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마늘차. 이 마늘차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요즘에 마늘 주사 맞고 막, 응? 응, 백옥 주사 맞고 신데렐라에다가, 응?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응? 태반에다가 나도 많이 맞아봤어. 예. 예. 나도 많이 맞아봤어. 자, 마늘은 모든 건강에 다 좋아요. 어? 알카한 맛 있잖아. 그게 굉장히 좋은데 마늘 속에는 마늘 심이 있어요. 마늘 심이 있어. 그게 굉장히 좋아. 마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게 심이 이렇게 있어. 요거 요게 굉장히 좋아. 요거는 허당이야. 이거는 육 육즙 육질, 마늘의 근육 작용을 하고 요 심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균차를 뽑아갖고 배양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마늘 주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건강식품에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마늘은 이 오행의 모든 거에 다 좋아. 네. 마늘은 정력에 좋은 식품이며 유효 성분이 들어있어 즐겨 마시면 잔병을 모르고 건강에 산다. 오장육부를 다 좋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마늘 차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근데 마늘은 익혀 먹는 게 좋아. 생마늘이 좋다고 그러는데 생거는 위장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혀나 기관지에 열감을 느껴가지고 후두를 자극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익혀 먹는 게 좋아. 그래서 불에다가 살짝 볶아 먹어요. 은행 볶듯이. 예. 정력 증진과 항암, 오래된 기침에 마늘만큼 좋은 거 없고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아. 그다음에 아픈 통증에 마늘을 즙을 내서 통증에 발라. 거즈 놓고 거기다 마늘을 찢어서 얹어놔. 그럼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진정 효과도 있다. 자, 마늘 한 통에 물 300ml 넣고 마늘 껍질을 벗기고 절구에 넣어서 찢는다. 그다음에 끓는 물에 부어 마신 후 입안에서 마늘 냄새가 나므로 생김, 김 먹으면 입안 냄새 없어진다. 해봤는데 그래도 나. 예, 그래도 나. 예. 이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보니까 커피 있죠, 커피. 예. 마늘 넣고 커피 먹으면 또 안 좋아. 근데 입안을 커피로 헹궈내면 돼. 예. 그러니까 입이 그래도 냄새가 나긴 나도, 예, 많이 냄새가 줄어들더라고. 그럼 더 좋으면 마늘 먹고 김 먹고 커피로 헹궈내고, 그럼 더더욱 좋겠지. 자, 다음에 효능을 보게 되면은 여름에 더위를 먹어. 이거 뭐가 차요? 뭐가 차? 여름에 더위를 먹어 식욕이 부진할 때, 몸에 원기를 얻고 피곤할 때, 또는 체력을 보충시켜주고 기침과 변비 해소에 좋다. 모과가 좋긴 좋은데 이게 생산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 예. 그래서 모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모과 따가지고 자동차 안에 넣어놨잖아요. 방향제로도 쓰고 냄새 제거하는데도 좋고. 예. 근데 금방 떠. 그리고 금방 물렁물렁해지고 썩어버려. 예. 근데 모과가, 공기 정화시키는데 좋아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모과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뺀 후 6토막으로 낸다. 6토막이나 8토막을 내든 4토막을 내든 마음대로 하셔. 씨를 뺀 후 2mm 두께로 잘게 썰어라. 어차피 썰 건데 몇 토막을 내면 어떠냐고. 용기를 모과에 한 겹 깔고 설탕을 깔고 다시 또 모과를 한 겹 깔고, 그런 식으로 모과 깔고 설탕 깔고 모과 깔고 병에다 넣고 그렇게 하셔라. 그 모과 위에 설탕을 깔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며칠 후에 맛있는 모과청이 된다. 모과청을 만들어 드십니다. 음. 네? 여기서 냉장고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눈치껏 알아서 하면 돼.
상온에 놔도 뭐가 뭐 유자차 다 상온에 놔도 냉장고에는 냉장고 우리 집 4대 있거든요. 거실에 있는 거 빼고. 예. 발효액이랑 막 이런 것들 막 빰빰 근데 내가 사다 놓고 만들어 놨는데 관리는 누가 해? 예. 우리 사람이 하니까 나보러 가끔 하나씩 누굴 주는지 없어 내가 냉장고물로 안 보이는 거야. 관리하기 힘드니까 하나씩 없애는 거야. 예. 이게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하려면은 이런 거 다 만들어 냉장 반찬 다 꺼내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별도로 냉장고를 하나 사가지고 꽃차, 한방차, 발효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면 돼. 자, 냉장 보관해서 수시로 드셔라. 알았죠? 네. 끓이는 방법은 10일 이상 숙성시킨 모과청 한 작은 한 스푼에 찻잔에 담는다. 물을 끓여 부어서 따뜻할 때 마셔라. 모과차를 같이 이렇게 편썰기를 해서 슬라이스를 잘 하셔야 돼. 얇게. 다음에 무. 이 무가 굉장히 좋아요. 뭐가 있어서 좋아? 비타민도 있고 또 칼슘도 있고 여기 다 적혀 있을 텐데 철분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 좋고 장 운동에 좋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무를 잘 말려 두면 시래기가 되는데 이것을 달여서 차로 이용할 수 있고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 좋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 무청. 그러니까 무를 하얀 부분 말고 요거를 자르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잘라요. 뭐라고 그래? 시래기. 섬유질. 그래서 무잎 3 내지 60g에 물 600ml 넣고 무잎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잘게 썰어가지고 차관에 넣어서 물을 부어갖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여갖고 오랫동안 달인다. 건더기 건져내고 그다음에 국물만 먹는데 거기다 꿀도 넣어도 좋고 그냥 마셔도 좋다. 무청은요. 그 애기들 경기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도 좋아. 그다음에 엄마 그 초유 할 때 젖이 잘 안 나올 때도 좋고. 야, 이번에 백엽차야. 백엽. 잣나무 잎을 한방에서는 백엽이라고 한다. 소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잣나무. 잣나무 잎이 몇 개예요? 그래, 2개. 소나무는 소나무 잎. 소나무 잎은 2개가 나오고 잣나무 잎은 5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쉬어봐. 틀린 게 아니라 바꿔 얘기를 하신 거지. 전나무는 전나무는 3개 나와. 나무 잎들이 약간씩 침엽수는 약간씩 틀려요. 그다음에 소나무도 조선소리 있고 금강소리 있고 외소를 리끼다라고 얘기해. 이게 다 또 틀려. 자라나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엽차에서 잣나무로 쓰는데 소화기가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소화기뿐만 아니라 기관지에도 좋다. 어린이 설사와 이질에 좋고 그다음에 싱싱한 찻잎을 골라서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찻잎 50g과 물 30g에 물에 끓여갖고 은은한 불로 끓여서 드시면 좋다. 무지하게 먹죠. 이제 벚꽃차. 큰일 났어. 못 먹는 게 없어서. 여기 꽃차도 이거 굉장한데 이 18개밖에 안 했는데 뭐 글쎄 말이야까지 나와. 오늘 18가지 다 하려니까 힘들죠. 봄만 되면은 이제 바쁜 거야. 언제? 단오전까지. 단오전까지 배낭 메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돼. 남이산 들어서 따다가 걸리면은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벌금 30만 원. 꼭 내산 가서만 해야 돼. 내 산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 저기
아니 저기 그 장수에 5천 평 땅이 사놓은 거 있거든. 5천 평. 예. 거기 와가지고 장수에. 예. 근데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4시간 반밖에 안 걸려. 예. 4시간밖에 안 걸려. 4시간. 예. 안 가고 말아. 예. 기름값 왕복하고 통행료 내고. 자, 벚꽃의 색과 향기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축하 모임의 접대용으로 매우 적합하며 벚꽃은 8겹의 꽃이 가장 좋다. 이게 8겹으로 이렇게 4개에서 8겹으로 나와요. 꽃들이. 근데 대개 보게 되면은 6개, 7개 가장 많아요. 8개짜리가 좋다. 토끼풀 뭐가 4잎 크로바 찾잖아. 8개 찾아야 돼. 근데 그냥 대충 따서 해요. 효능은 똑같아. 자, 예로부터 숙취나 식중독에 해독을 쓰이며 벚꽃에는 비타민 A, B, 복합체와 비타민 E가 있으므로 신장염, 당뇨, 무좀, 습진, 기침에 효과적이다. 근데 벚꽃은 알레르기성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꼭지가 붙은 벚꽃 100g에 그 꼭지가 벚꽃에 꼭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꽃 몽우리만 따는 게 아니고. 네. 8겹 벚꽃을 꼭지채 따서 물에 살짝 씻은 다음 물기를 뺀다.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소금물로 만든 후 약 10%의 소금물. 소금 조금만 넣으라는 얘기야. 티스푼 하나에 물량. 그래서 칙칙 뿌려주면 돼요. 약숙을 만드는데 여름에 봄에 약숙하러 가잖아요. 약숙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해풍 맞은 약숙이 좋아. 그럼 어디 가서 캐야 돼? 바닷가 가서. 근데 여기가 바닷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약숙이 많은 데 가서 캐시면 돼. 근데 요즘에 약숙 캐러 바닷가까지 가는 사람 없잖아. 그냥 대충 들에서 있는 거 캐.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소금 넣어서 녹여. 그 분무기에 넣어서 칙칙칙칙 뿌리는 거야. 그럼 해풍 맞은 그 약숙이 되는 거야. 간기가 있어서. 아니 우리 한의에서 쓸 때 그렇게 쓴다니까. 잔머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걸 바짝 말려. 그래가지고 대나무로 땅땅땅땅 때리면 그게 솜같이 막 일어나. 그래서 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해풍 맞은 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간기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야. 간기를 쓰는 거지 바람이 맞았다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 간기가 있느냐, 염분기가 있느냐 없느냐야. 예. 그래서 그 쑥뜸을 뜬다는 게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좋은 게 강화 쑥뜸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 그거는 이제 자연 해풍을 맞은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해풍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약숙 사업을 하고 계신데 투자해서 저기 회원들한테 몇 프로 할인해 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생각 7대 3이야 무조건. 자, 병에 보관하고 매실초나 식초를 약간 넣으면 맛이 더더욱 좋다. 벚꽃에다가 차로만 마시지 말고 매실 저기 액기스 있잖아. 그거를 조금 한 티스푼으로 3스푼 정도 넣어서 먹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 둔다. 벚꽃은 한두 개를 찻잔에 넣는다. 끓는 물을 부어 1분 후에 마시면 된다. 이렇게 띄워서 드시면 된다. 예. 자, 우리 이미서 원장님이 열심히 적어가지고 벚꽃차 봄에 또 하실 것 같아. 그때 저 초대 좀 해주세요. 네. 이 차의 전문가라. 저희는 이제 한양가의 전문가인데 차의 전문가라 너무 잘하셔. 자, 보리차. 보리차에 주로 어디 많이 써요? 해열에 탈수. 탈수에 많이 써. 해열에도 쓰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소화시킬 때. 그 옛날에 엽차라고 그랬어. 자, 다방 가면 엽차 줬어. 근데 요즘엔 다방 가면은 맹물 줘. 맹물도 안 주고 요즘엔 자기가 물 사갖고 들어가야 돼. 커피숍에 커피만 시키잖아. 자, 우리가 흔히 마시는 보리차가 약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급체를 하게 되면은 손을 따주잖아요. 손을 따주는데 요 두 손가락을 여기를 따주는 거야. 여기.
십선사열 해가지고 10개의 손을 다 따는 거예요. 십선사열. 여기 볼록 나온대. 거기를 따주는 거예요. 기단사열 그러면 발가락 10개. 기단사열. 손가락 10개는 십선사열. 근데 소화가 안 될 때는 요 2개만 따주. 여길 따주면 큰일 나. 손톱 삐뚤어 나와. 옛날엔 여기 따졌잖아. 바늘로 머리 긋고 콧기름 부른 다음에 콕 찍어서. 그거 아니야. 여기를 따주는 거야. 2개. 양쪽 손을 다. 그러면 소화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소화 촉진과 갈증 해소, 속이 답답한 증상 그런 것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리차 30g에 물 600ml. 보리차를 볶아서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티백으로 된 거 써도 된다. 왜 시중에 있는 거 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독이 잘 돼서. 집에서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리 못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 티백에 쓰면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 그 은은한 불로 끓인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드시면 돼. 보리차는요 갈색이 나도록 잘 달달달달 잘 볶아. 그러면은 이뇨 효과에 굉장히 좋아. 보리차를 끓이게 되면 기름이 뜨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볶으면은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보리차 넣었더니 기름이 떴어. 그리고 다시 끓이고 버리고 다시 끓여. 또 기름 또 나와. 그러면 계속 보리차 끓이다가 다 버리고 마는 거지. 볶은 거기 때문에 기름이 나와. 자, 이번에 2장 복방을 얘기를 해요. 복방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생약을 사용해서 끓인 약차를 말한다. 생약과 생약 간의 오묘한 조화와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능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좋은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데 그게 뭐예요? 산수유. 그다음에 구기자, 오미자.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커피, 소주, 치맥. 그죠? 이거 먹으라면 안 먹어. 왜? 맛이 없어. 근데 이거는 풍요를 즐길 줄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러분들 기죽이는 소리는 아니고 자기가 좀 모던하면서 럭셔리하면서 약간 섹시미도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즐겨야 되는 거예요. 고풍스러운 사람이 좋다 이거지. 근데 대개들 안 그래. 안 그러고 그냥 고기 있으면 눈이 휙 돌아가서 우선 칼부터 대고 볶고 찔러서 한우부터 먹어. 그 다음에 호주산 먹고 그 다음에 맛은 없으면 그래도 고기라고 미국산 먹고 일단 고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먹어? 생선회 뭘 가서 먹어.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뷔페 가면 맨 마지막에 먹는 게 야채야. 그죠? 뭐라고 그래? 디저트 입가심한데 거꾸로 먹는 거야. 거꾸로. 원래 야채부터 먹고 고기는 맨 마지막에 지방이랑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서너 점만 먹으면 돼. 서너 점이라고 이만큼은 서너 점 말고. 서너 점 먹으려니까 알았다고 이만한 거 3조각 갖고 와서. 자, 복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씁니다. 감비차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감비차. 감비라는 것은 비만한 것을 빼준다 이거예요. 가감할 때 쓰는 거. 그 뭐야? 감비는 뭐예요? 비만 치료제, 즉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살 빼는 약차이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차예요. 그죠? 몸을 원하는 날씬한 몸을 원하는 여성에게 특히 적합하다. 또한 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어떻게 해요? 이쁘진데. 어째을까? 효능은 단순 비만. 나같이 단순 비만. 나같이 단순 비만. 그다음에 고지혈증 해소에 좋다. 뭐뭐를 쓰느냐? 연잎. 연잎. 이거 이틀분이에요. 하루분이 아니고. 연잎. 산사자. 산사자라고 있어 약재가. 그다음에 율무. 그다음에 진피. 아까 진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귤껍질.
신선하고 어린 연잎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다른 재료와 함께 갈아갖고 섞는다. 차간에 재료를 넣고 끓인 물을 부어 액기스를 끓여내면 좋다. 다 마신 후에도 끓는 물을 다시 부어 재탕, 삼탕까지 해서 먹는다. 왜? 약재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아까 약 한 척 갖고 재탕, 삼탕까지 해 먹잖아.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이 쪽은 아닌데 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고와진다고 그랬어요. 머리 쏙쏙 들어오죠. 오늘 아주 신이 나셨어. 환장을 하시네. 예. 자, 이번에는 길경과 감초차. 길경이 뭐예요? 도라지. 이게 도라지 꽃이야. 돈도라지, 돈도라지, 백도라지.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도라지요? 자색 도라지. 도라지가 이렇게 있어요. 옅은 자색 도라지. 어떤 건 진한 것도 있지만. 요 감초꽃. 그래서 도라지와 감초를 같이 섞어가지고 길경은 말린 도라지의 뿌리로서 기침 감기에 매우 좋다. 아까 귤 껍질이랑 도라지랑 찢어갖고 쓰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찢어서 쓰는 거야. 감초에는 해독작용이 있어 감기를 치료한다. 감초가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항균작용까지 해줘요. 그래서 균에도 굉장히 좋아. 사포닌이 어디에? 도라지에 사포닌, 감초에 사포닌이 들어있어 목을 윤택하게 하고 기침 가래를 없애주고 편도선, 목. 제가 왜 목 뒤집을게요? 목이 따뜻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차에 가면 코트랑 목도리랑 모자가 있어. 이 번거지를 겨울만 되면 꼭 쓰고 다녀. 열도 안 나가자면요. 머리가 차가운 거에 노출이 되잖아. 찬바람에. 그러면 혈관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혈관 여기에 속에 있는 그 관이 막혀 있는 데서 터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일으켜서 길에서 실어져 갖고 술 먹은 놈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서 나는 봉사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내가 보호하잖아. 목티 이거 폼으로 입은 게 아니라 후두염. 우리가 목을 많이 쓰잖아요. 아침에 3시간, 지금 3시간. 집에 가서 망우러랑 또 이거 하려면은 하루 인종이 이거 목을 쓰잖아. 그러니까 목을 항상 보호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계속 질문하면 또 목 쓰고 있잖아. 하루 인종일 목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진피랑 길경차를 끓여가지고 우리는 수시로 맞아요. 아까 이거 차 무슨 차예요? 내가 물어본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열을 내는 약이다 그러면 저기 차다 그러면 나는 아까 안 먹었어. 근데 쌍화차는 열을 빼주는 차 아니야. 감기 걸리면 쌍화차 먹고 열난 사람들 먹이잖아. 그 다음에 오한이 나도 쌍화차를 또 줘.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어. 그래서 쌍화차를 내가 아까 한 잔 먹었더니 또 다시 또 땀나기 시작해. 자, 사포닌이 들어있어 목을 윤택하게 하고 기침 가래를 없애주며 편도선의 부종을 목이 아픈 거를 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경차를 많이 마셔요. 길경차, 도라지차.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잔치집이나 제사집 가면은 3가지 나물이 들어가잖아.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3가지 들어가요. 근데 나는 고사리를 잘 안 먹어. 고사리 좋아하는 사람. 어휴. 고사리가 있잖아요. 내 할 얘기는 아닌데 경동시장에서 고사리를 팔려고 고사리 산에서 따온 거 고비 고사리 있잖아. 따서 거기서 말려가지고 삶아. 근데 그 삶는 사람이 전용으로 있어요. 전문인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장수를 못하는 거야. 오래 못 살더라고. 그 알고 봤더니 내 생각에 그래. 도라지를 계속 삶게 되면은 고사리. 미안해요. 도라지라고 그랬어 내가. 나도 해놓고 그러네. 내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인가 봐.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겠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자기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을 그만두겠습니다 그 소리 했다고 난리 났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됐네. 아 그래요? 고사리를 그렇게 삶았던 사람이 단명을 하더라. 고사리. 그래서 남자 정력이 안 좋다고 해서 남자들이 잘 안 먹어. 예, 여성분들 맛으로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많이 먹지 말라 그 얘기야. 또 고사리 또 안 팔릴라. 좋다 그러면 다 잘 팔리는데.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그 고사리를 만약에 먹고 탈이 생기면 감초물을 삶아서 드시면 돼요. 그 제독작용, 해독작용을 한다 이거지. 네. 자, 사포닌 성분이도 목을 윤탁하게 한다. 자, 다음에는 끓이는 방법. 말린 도라지 10g, 감초 10g, 물 석잔에다가 도라지와 감초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차관에 도라지 감초를 넣고 부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10분 정도만 약하게 잠깐 끓여줘라. 다른 것들은 오래 끓이라고 그랬잖아. 10분 정도만 끓여주라.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찻장에 따라 굴을 타먹는 게 아니라 꿀을 타먹어야 돼. 굴 타먹으면 큰일 나. 예. 오타야 오타. 가끔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자, 다음에 질경이차. 질경이차. 질경이차는 길 옆에 흔한 풀로서 만성, 간염, 고혈압, 부종, 기침, 변비, 신장염, 만병통치약으로 두루 효염이 있다. 예, 이 질갱이는요 진짜 좋아요. 질갱이. 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양이 적을 때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며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항암 효과가 있고 간에 열이 올라 눈이 벌겋다. 결명자가 목적 중통이 좋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똑같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질환 증상에 도움이 되며 간질환을 완화시키고 질경이의 씨앗은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뭐에 좋아? 장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함으로써 변비나 설사에 같이 쓰인다. 아니 변비에도 쓰고 설사에도 쓰고 그러니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그러니까 한약은 있잖아요. 두루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언밸런스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도 이열치열 여름에 뭐 먹어요? 뜨거운 거 삼계탕, 삼두열, 닭두열, 그 다음에 복더위에도 열. 근데 그걸 먹어. 이열치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는 가만히 보면 이게 껍질이야. 질경이 차의 씨의 껍질이에요. 질경이 껍질을 어떻게 내? 껍질을 하나하나 다 벗겨야 돼. 질경이를. 안경 쓰고도 안 보이죠. 핀센트로 해야지. 꽤 많은데. 비벼. 저걸 어떻게 하냐면 절구로 찢는 거야. 그리고 그 씨를 으그러뜨려. 그 키질하면은 씨는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뜨잖아. 그거만 살짝 건져내는 거야. 하나하나 벗긴다니까 그걸 한심해. 그죠? 으깨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쓴다. 질경이. 다음에 마른 질경이를 물에 살짝만 씻어준다. 질경이 30g에 물 1리터를 넣고 끓여준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은은한 불에 1시간 정도 더 끓인 후 차로 마신다. 차로 마실 때는 씨가 있어도 무방하나 변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껍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되셨죠? 껍질 사용한다. 변비 치료할 때. 네. 꿀이요. 여기서는 꿀을 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만 쓰는 거야. 질경이는 우리가 이제 차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 운동을 잘 시키는 약 중에 식이섬유가 많고 장 운동에 좋다 그러면서 자연건강식품에 그거 스틱으로 된 거나 아니면 봉지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만 먹으면 변이 잘 나오는 그런 자연식품들 많이 있죠. 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잘 나오는 거 어디죠? 어? 청인, 청인식품, 청인이라고 있어. 옛날에 그 김영식 사장이 와가지고 그 산수유 얘기하는 건 천호식품이고, 요즘에 머리 살짝 벗겨지고 얼굴 허여멀겋게 약간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그 청인식품 사장이야. 그 사람이 그 연동 장 운동에 좋다. 그러니까 질경이 이 차전자 씨 딱 좋아, 딱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아저씨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 아저씨가 그게 청인식품이야. 거기서 나오는 게 이 질경이가 주 군약이야. 예. 자, 그다음에 당기와 금강차. 예. 이거 개당기, 이거 참당기, 이건 누르대. 비슷비슷한데 틀려. 예. 예, 당기 꽃이고. 요게 금강초예요. 금강초. 금강초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예, 이 금강초. 왜 쌈 싸먹는 거 있잖아, 왜. 빨간 거. 그거예요. 나는 그거만 먹어. 아주 좋아. 저거 살짝 데쳐서 비트랑 틀려. 예, 금강초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인터넷 금강초나 금강신초를 찾아보면 나와 있어. 아주 끝내주는 거야. 아주. 예. 당기 금강차는 여성들을 위한 약차다. 당기 혈액순환에 좋고 각종 부인병, 산후풍, 남자 정력에도 좋고 산후, 정신작용, 근육, 신축, 감각 등의 탈이 생긴 병. 그다음에 평소 즐겨 마시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향기가 좋아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혈액순환 장애, 산후풍, 구갈, 부종에 효과가 좋다. 이 당기, 아니 저기 금강초, 금강초 여기 당기. 네. 당기도 굉장히 좋은데 금강초는 더 좋아요. 끓이는 방법은 당기 30, 대추 20, 그다음에 생강 20, 금강초 20, 꿀 약간 넣어가지고 환기 또는 인삼 20, 물 1000ml 정도. 양이 많으니까 네, 넣고 1000ml에 그 1리터짜리 2리터짜리 반이야. 네. 그래서 각 재료를 썰어 말린 것을 구입하거나 썰어서 사용한다. 네. 차관에 각 재료를 넣은 도 물을 부어 끓인다. 물을 부르는데 불을 불어. 네. 불을 붓는 거야. 네. 불이 끓으면 물을 줄이고 네. 약한 물로 은은하게 오래 달인다. 건더기는 채로 걸러서 국물만 찻잔에 따라 굴을 타서 마신다. 예. 예. 아, 예. 어쩔 수 없어. 저건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저건 제어가 안 돼. 그죠? 제어가 안 돼. 시도 때도 없이 흘리는데. 자, 통화만 안 하면 돼. 통화만. 자, 당기 청궁차. 내가 아까 당기랑 청궁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예. 자, 당기는 부인병 특효약인데 여기에 보혈작용과 청궁은 그 효과를 높여준다. 피를 늘리고 어혈을 풀어주며 각종 부인병에 치료한다. 자양, 강장작용이 있고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몸 찬 사람, 혈액순환 안 된 사람. 보혈작용,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 그 다음에 활혈작용, 피를 돌게 하는 작용.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준다. 이게. 뭐가? 당기랑 청궁이. 그 한약방 이렇게 지나가면 냄새 나는 게 이것 때문에 냄새 난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향이 굉장히 좋아. 방향제로도 쓴다. 끓이는 방법은 당기 20, 청궁 12g을 넣고 물 3컵에 꿀을 약간 넣어서 당기와 청궁을 씻어가지고 차관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살짝 줄여주는 거예요. 은은하게 달여. 이거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 예, 이렇게 당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청궁은 꼭 그 뇌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운데 요런 데 목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딱 보면 이제 재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당기는 꽃이 이렇게 뭉글하게 푸렇게 붉게 펴 있고 여기 당기잎이야. 예. 저기 삼겹살 집 가면은 야채 여인데 당기 있잖아. 그 당기를 있잖아요. 절대 왕창 갖다 먹으라고. 남 주지 말고. 예, 당기잎만. 어떤 사람은 향이 싫다고 안 먹어. 근데 저거만 먹으면은요. 기름기를 몸속에 있는 기름기 삼겹살 먹은 거 쫙 빼줘. 그럼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이게 많이 나가지. 예. 예, 고기 많이 먹으니까. 그 저거를 왕창 갖다 놓고 고기 왕창 먹고 쌈 싸 먹고 나중에 이거 먹는 거야 이제. 기름기 빨리 없어요. 같이 먹으면 계속 들어가잖아. 그럼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일단 배부터 포만감 채워놓고 좋은 거 다 가르쳐 주네. 예. 이것도 끓여서 기호에 맞춰서. 근데 이거는 향이 있어서 설탕이나 꿀을 조금만 넣으셔야 돼.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근데 저게 이제 향이 약간 싫은 사람은 꿀을 타 먹으면 꿀 맛이 단맛이 있어서 먹어. 이 자체가 굉장히 또 달아요. 자, 두충 감초차. 아까 두충나무 있잖아. 그 감초랑 같이. 두충은 독이 있어서 그래. 두충에는 미독이 있다고 그래. 예. 그래서 두충은 두충나무 껍질을 말린 것으로 강장제에 많이 쓰이며, 감초는 약의 효과를 촉진시키므로 모든 약에 두루 쓴다. 정기를 도와 몸을 튼튼하게 하며 특히 허리 아픈 사람, 그다음에 무릎 아픈 사람, 네,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쓴다. 네. 두충은 통증에 많이 써요. 여기에 작약을 넣게 되면은 진정까지 시켜. 통증을 진정시켜요.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어깨가 무지무지하게 아파. 무릎도 아프지만. 그래서 내가 치료하러 갈 때 무릎도 아픈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무릎은 치료 안 해주고 어깨를 치료해줘. 왜? 먼저 많이 아픈 것부터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어깨는 다 낫는데 무릎이 아픈데요. 그래요. 여기가 워낙 아파갖고 무릎이 더 아팠는데도 물른 거예요. 어깨가 더 아파서. 이거 치료가 끝난 다음에 무릎 치료해. 두 개 동시에 치료는 안 돼. 둘 다 안 나. 그래서 의사가 어디가 가장 아파요? 물어보는 거야. 하나만 우선. 나는 병원 가는 시간도 안 맞고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양수겹장으로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안 된대. 그게 치료가 안 돼.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거 해야 돼. 순서대로. 통증이 가장 많이 가는 쪽부터. 절대 가서 의사 원망하지 마세요. 예. 자, 무릎과 요통에 좋은 게 두충과 감초차다. 다음에 끓이는 방법은 두충 10g, 감초 10g, 물 1리터,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에다가 두충을 잘게 찢어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어, 감초도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뺀다. 차관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건더기는 채로 내서 꿀이나 설탕으로. 여기에 꿀이랑 설탕이 항상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네? 맛을 내기 위해서. 네, 맛을 내기 위해서. 네. 근데 저걸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여러분 단성분 먹으면은 살이 찌거든요. 당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살 안 찌려면은 차로만 마시는데 차가 맛이 약간 없을 때는 조금씩 가미를 하는 거지. 다음에 두향차, 콩 삶은 물. 네. 옛날에 콩 삶은 물 많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메주콩 삶고 나면은 그 삶은 물을 꼭 줘. 떠가지고 야 이거 마셔라. 그게 건강식품인지 이제야 아는 거지. 네. 두부 할 때 간수 뿌려놓고 그 간수 뿌리기 전에 또 그 한 뭐 맨 처음에 먹는 두부가 뭐라고 그래요? 순두부. 네. 그래서 이제 간 그 할 때 하지. 두양차는 흰 콩을 재료로 만든 차로서 여름철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한테 좋다. 땀 삘삘 흘리고 힘들어 할 때 검은 콩이나 작두콩이나 아니면 흰 콩, 예, 굉장히 좋죠. 요즘엔 또 녹두콩, 예, 여름에 녹두콩도 많이 써요. 팥이 콩인가요, 아닌가요? 팥도 콩과에 들어가. 예, 그 팥이 콩 이름이야. 예, 서리태 콩이잖아. 예, 팥 그것도 콩이 이름이야. 팥이 콩이에요. 팥이고 콩은 콩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한 거야.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실용자가 똑같으니까 나오는 거지. 똑같은 거 콩이야. 예. 예. 흰 콩은 밭에 나는 쇠고기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콩을 재료로 해서 고기 맛을 내잖아. 뭐가 많아요? 단백질. 콩고기. 콩고기를 많이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 맛을 만드는 게 콩으로 하잖아. 중국에 가면은 도교 사원에 가면 콩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하거든. 도교에 스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단백질 콩고기를 만들어서 드세요.
몸이 쇠약하거나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린이 발육 부진에 좋다. 애들은 어릴 때 햄버거 이런 거 먹이지 말고 우리 손주들이요. 우리 딸들은 발효효소를 안 먹어. 발효액을 안 먹어. 먹으라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좀 먹는 척하고 갖다 버리는지 사실 감은 없어. 근데 애들은 지네들이 냉장고 문 딱 열고 발효액 어릴 때부터 먹여놓으니까 그런 놈들은 콜라 사이다 안 먹고 그거 먹어. 그거 따라서 지금 한껏 완샷하고 아 시원하다고 입 닫고 들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먹였거든. 근데 딸은 안 먹어. 딸은 갖다 주면 고마워 해놓고 어디다 있는지 없어졌어. 누굴 줬는지 아니면 깨서 버렸는지 없어 나오지가.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드레싱으로 쓰거나 된장국 끓일 때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뒤지게 말 안 듣고 자 그러면 맛이 뭐 어떻대나 뭐 지 기호에 맞게끔 쓰는 거야. 근데 애들은 안 그래. 그게 고기 질 때도 발효액 뿌려놓으면 고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다양하게 써요. 발효액에다가 식초, 식초를 또 만들어서 발효액에다가 또 써도 굉장히 좋고. 오전에 어떤 분이 또 홍이버섯 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이게 몸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정주영 씨가 먹었다 해서 정주영 차라고도 얘기해. 홍이버섯, 홍이차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듯이 이 콩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강식에는 최고야. 옛날에 소아마비 걸렸을 때 개구리 말른 거 있죠. 거기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삶은 물을 먹여가지고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 개구리가 없으면은 북어, 북어를 또 사용을 하고, 그걸 먹게 되면 얼굴에 부기가 또 다 빠지고. 옛날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제가 흰콩 500g, 대추 20개, 대추 20개, 여기 20개요, 대추가. 하룻밤에 물에 불려가지고 껍질을 벗긴다. 그다음에 물기를 빼고 찜통으로 푹 찐다. 찐 콩은 바싹 말려 약한 불로 볶은 다음 빻아서 가루를 넣는다. 그래가지고 그 가루 낸 거를 가지고 대추는 잘 씻어 물기를 빼놓 씻는다. 끓이는 방법은 찻잔에 콩가루 2스푼을 넣고 끓는 물을 붓는다.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잘 섞은 다음 대추채를 썰어 갖고 마신다. 가루 낸 거, 콩가루를 내서 드셔라 그게. 또는 죽을 써서 콩가루 죽을. 자, 미삼차. 미삼이 뭐예요? 미삼, 삼뿌리, 잠뿌리. 잠뿌리. 나는 6년근 삼 사러 가지 않고 미삼 사러 가. 가다 보면은 6년근이 있으면 미삼부터 사. 일단 사놓고 뺏길까 봐. 미삼의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아요. 우리가 산농사 지신 분 계세요? 겨울에 산농사 인삼농사 짓는 사람이 겨울에 최고 한가해. 뭐 농한기에는 다 한가하지만 특히 산농사는 가서 다 금을 거두면 돼. 그리고 끝이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냥 놔둬요. 보통 3년,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은 삼이 잘 자라. 비료를 안 줘도. 3년 정도 지나면은 군데군데 한 뿌리 두 뿌리 썩어. 4년 지나면은 거기에 반이 썩어 있어. 5년 지나면 그 반에 또 반이 썩어. 6년근 하게 되면은 또 반이 썩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 반 전체의 개수 나누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삼이 뿌리가 잘 썩는다니까. 삼뿌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3년근 되면은 농약을 확 뿌려가지고 꽃대가 올라오는 걸 다 죽여. 그럼 거기서 꽃대가 다시 올라와. 꽃대가 뭐예요? 뇌두라고 그러잖아. 농약 뿌려갖고 다시 1년을 더 키우는 거야. 5년짜리가 졸지에 6년근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일직선으로 쫙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집게서 올라와. 그런 놈도 있더라 이거지. 또 그거 6년근 만들어 3년근에서 또 빨리 해가지고 6년근 만들면 큰일 나고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더라 그거죠. 미삼은 인삼의 잔뿌리를 모은 것으로 강장 효과가 있으므로 여름철 더위 타는 사람한테 좋고, 그 다음에 허약 체질,
그다음에 강장의 효과, 그다음에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만들어주므로 식욕 부진과 피로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다. 미삼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삼을 먹을 때 깍두기 씹듯이 뚝뚝 잘라서 먹는 거 아니야. 요거 미삼 뿌리 한 뿌리 있죠? 나는 요거 딱 자르면은 요 뿌리만 먹는데 보통 한 40분 걸려.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곰 씻고 침으로 넘어갈 스스로 넘어갈 때까지. 혀 밑에다 놓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아밀라제 침에 나오는 아밀라제 효소로 갖고 당기는 거야. 그 위에서 펩틴과 펩시드의 효소가 어우러지면서 원기를 활력을 굉장히 크게 일으켜 주는 거야. 그냥 막 저기 뭐야 깍두기 썰듯이 뚝뚝 해가지고 대충 먹고 꿀꺽 생기면은 효과가 없어. 천천히 마냥 씹어 드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대추랑 같이 넣어서 차로 끓여 먹으면 그게 독삼탕이라고 얘기해. 인삼차라고도 얘기하지만 독삼 단독으로 삼을 썼다 해서 독삼탕이라고 그래. 한약재 이름이야 그게. 사물탕, 그저 십전대보탕 그런 거 같이 독삼탕이야 이것도. 네. 자, 미삼 80g에 대추 10개. 확률이 뭐예요? 반 말린 거. 좁쌀 4분의 1컵. 그렇게 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차간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그 다음에 불을 줄이고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서 국물만 찻잔에 따라 먹는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독삼탕이야. 인삼차.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삼차 정관장에서 나온 거 이렇게 스틱이나 이렇게 된 거 찢어가지고 뿌리 이렇게 휘휘 져서 그 과립으로 나온 거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농축시켜 놓은 거야. 그거를 증기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마시는 게 더 좋아. 예. 또 있어요. 앞으로 2개 더 있어. 자, 백작약 감초차. 예. 이 작약이 적작약이 있고 백작약이 있어. 꽃이 굉장히 이쁘죠. 아까 얘기했잖아. 작약은 통증을 멈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 여름에 더위를 먹고 입맛이 없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또는 식욕을 촉진시켜주고 원기를 되찾게 하고, 감초의 유효 성분은 몸속에서 해독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감초랑 같이 이 작약이거든. 작약꽃이 굉장히 이뻐요. 통증을 멈게 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당귀, 그다음에 청궁, 숙지황, 작약. 거기에 도인 홍화 넣어서 애기 생리통, 중고등학교, 초등학생 애들 심하게 아픈 애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차로 마시면 더더욱 좋고. 다음에 끓이는 방법은 백작약, 작약이야. 그냥 백작약 하지 마세요. 작약이라 그래. 특정을 하면 안 돼. 백작약 주세요 이러면 비싸. 적작약 주세요 비싸. 그냥 작약 주세요 섞어서 줘. 감초, 물 이렇게 해가지고 백작약과 감초를 물에 깨끗이 씻어서 끓여서 먹는다. 여름에는 냉장에 넣고 차게 마셔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백작약 꽃이거든요. 이거 다 꽃차로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백작약 꽃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작용이, 진정작용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 백작약은 구하기도 쉬워요. 작약꽃 많이 나. 다음에 백초차. 여러 가지 약초를 5가지 이상 섞어서 만든 약초가 백초이다. 한 가지 약재를 쓰는 게 아니라 독고마리도 쓰고 민들레도 쓰고 그 다음에 질경이도 쓰고 그 다음에 머위대도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백초차라고 그런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꽃으로도 여러 가지 꽃을 갖다가 같이 요 꽃 여기는 한 가지씩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조금씩 해서 같이 넣어서 효능을 또 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색깔을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한약의 복방 방법이야. 근데 그 꽃차의 쇼물렛은 또 틀려요. 약간의 차이들은 있어. 내가 하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알맞는 약초를 딱 골라가지고 써라.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음료가 되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보리차 마시듯이 수시로 조금씩 마시면 좋다. 백초차는 무독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동이풀이라든가 부자풀, 천남성 그런 것만 안 따면 돼. 내가 아는 것만 따. 내가 아는 거. 예? 내가 아는 것만. 쇠무릎, 그다음에 쇠비름, 시금치, 곰보배추. 조금씩 조금씩. 아까 이거 금강초, 그다음에 상추, 고추잎 이런 거 따가지고 담그는 거 같죠.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백초차라고 그래. 우리가 먹어서 동물이 먹는 거는 우리 인간이 먹어도 되고 해충이 입은 거를 먹은 거는 인간이 먹어도 돼요. 근데 해충도 안 먹고 동물이 안 먹는 풀들은 다 독초야. 개들도 먹으면 죽어.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예. 그 벌레 먹은 거 먹으면은 인간은 살아요. 근데 벌레 안 먹은 나뭇잎 먹으면은 아유 깨끗하고 이쁜 애고 따서 먹으면 그건 죽는 거야. 안 죽으려면은 벌레랑 같이 먹는 게 좋아. 자, 예. 이거 만드는 것은 약초의 잎과 줄기를 깨끗이 씻는다. 이때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깨끗이 씻는다고 어떤 분은 퐁퐁에 담그고 막 그래. 그러지 마세요. 뭐 먹는 퐁퐁도 있다 그러대. 네? 식재료 퐁퐁. 그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팔아먹는 놈이 농간이야, 농간. 네? 우리 그 공기청정기 잘못 써갖고 죽은 사람들 많잖아. 네, 똑같아요. 절대 자연 그 상태가 좋아. 차라리 흙 묻으면 어때? 나중에 끓여갖고 가라앉히고 위에 있는 거면 따라 마시면 흙을 안 먹을 거 아니야. 그 퐁퐁으로 닦냐고. 자, 물기를 빼고 찜통에 2, 3분간 찐다. 예. 식힌 약초를 흩어서 잎만 부르륵 따낸다. 그래가지고 3mm 정도 가볍게 썰어서 짜서 쓴물을 빼낸다. 채반에 넣어 햇빛에 완전히 말린 다음 차통이나 차 봉투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끓여 마시면 된다. 이게 다 녹차 우려내듯이 그렇게 마시면 된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약과 산수유. 산약이 뭐예요? 산약. 산약은 마야, 마. 참마. 참마. 참마를 가리키는 한방명으로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장을 보호해주고 노화 방지. 그다음에 불로 장생 죽으로 손꼽힌다. 그 우리가 마죽을 먹잖아요. 혈압 환자라든가 기운 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애기들 자다가 오줌 싸는 애들. 그런 게 굉장히 좋아. 거기에다가 산수유를 넣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아. 산수유는 신장을 보호해줘. 네? 네. 그다음에 참마는 우리가 간을 그다음에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경화라든가 그다음에 지방간에 참마 고혈압 환자한테 많이 써요. 그래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신경통이나 산후풍, 빈혈, 거친 푸배에 효과적 있고 감기 예방, 정력 증진, 귀울림, 식은땀. 귀울림은 주로 신장에서 오는 거야. 예. 예, 이명. 기차 가는 소리 나는 사람 있어요? 매미 우는 소리는 들려도 기차 가는 소리는 잘 안 나거든. 근데 기차 가는 소리가 날 정도면 이명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기차가 어떻게 가요? 7788, 7788. 그리고 그거. 기차 역 전화번호가 7788 아니야. 내가 잘못 얘기했나? 맞죠? 재료, 산약, 건조시킨 거 참마 30g에 산수유 15g. 그래서 물에 슥잔 정도. 산약과 산수유에 물에 씻어서 물기를 빼고 차간에 넣어서 물기를 부어 끓인다. 끓이기 시작한 물을 줄이고 그 건더기를 채로 걸러서 국물만 찻잔에 따라서 낸 다음에 꿀과 설탕에서 넣는다. 언제 좋으냐? 여름철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해서 마신다. 겨울에는 안 좋아요? 그게 아니야. 겨울에도 먹어요. 근데 모든 약은 항상 미온하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미지근하게. 뜨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약은 후후 불면서 뜨겁게 먹는 거 아니야. 후루룩 마셔야 돼. 옛날에 약 끓여가지고 대접해 주잖아. 이따만 대접. 막걸리 먹듯이 그거 먹고 어떻게? 아우 그러고 입에다가 뭐 넣어줘요? 박하사탕. 옛날에 박하사탕. 각진 거 입에 넣어주잖아. 그렇게 먹어야 좋아. 요즘에는 뭐 몇 그램? 100cc. 요거 그 뭐야 종이컵 3분의 2 정도 올라오게끔 그렇게 먹으면 약효는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들고 다니기 편안하고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한의원 가서 아유 봉지스 좀 많이 해주세요. 저번에 56봉밖에 안 나왔어요. 그 알았습니다. 봉지스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 많이 부으면 돼. 물 많이 부으면 된다고. 아니면은 100mg 넣을 거를 80g씩밖에 안 넣어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양이 줄든가 아니면 물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야.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 자,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